자, 이제 이번에는 복제한 거를 여러 개 배치를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막 내가 회전도 해 가지고 다양하게 배치를 했어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 이 레이어에 살짝 그림자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공간이 떠 있는 느낌? 그림자 때문에 조금 더 실제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일단 먼저 해당되는 레이어를 클릭을 해 줘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이게 선택을 할 때 '난 자동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이 레이어를 클릭해 주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레이어 선택이 되죠. '나는 이 레이어에 살짝 그림자를 넣어 주고 싶다.' 그럴 때 어떤 게 있냐면 하단 부분에 보면은 여기 FX라고 해 가지고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은요 눌러 보면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볼륨감을 줄 수도 있고 테두리 줄 수도 있고요. 안쪽 그림자, 안쪽 광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활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자 효과예요. 눌러 볼게요. 자, 저는 그림자 효과를 줄 건데요. 그림자.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다시피 기본적인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기본적인 그림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각도는 120 도로 되어 있고 아마 아니다. 불투명도는 75고 여러분들이 불투명도는 75로 되어 있을 거고 각도는 아마도 120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기본 값이. 그리고 거리는 5 그리고 스프레드는 0 크기는 5가 기본적인 값이거든요. 자, 기본적인 값이니 각도는 뭐냐면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인데 이거 120 이라는 얘기는 해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조명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의해서 지금 조명이 비춰지는 거고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조명을 내가 바꿔 보면은 46 이란 얘기는 해가 여기 조명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쪽으로 비춰지겠죠. 그래서 이건 내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어느 부분에 일정하게 뭐 조명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낌상 '아 이 부분에 해 주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해 주세요. 거리 같은 경우는 그림자와의 거리, 그림자와의 거리가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긴 거고 공간이 가까우면은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기본 값인 5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크기는 뭐냐면 그림자가 확산되는 크기인데 그림자의 크기를 크게 해 주면은 그림자의 퍼짐이 많기 때문에 뭐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 주면 돼요. 저는 일단 기본 값인 5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인제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불투명도는 그림자와의 컬러예요, 컬러. 예를 들어서 그림자에 '나는 불투명도를 연하게 해 주겠다.' 그럼 되게 연하게 해 주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대략 한 75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조정을 해서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일단 5 기본값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공간감을 해 줬는데 '아 이 그림자를 쪼끔 연하게 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불투명도를 약간 연하게 해서 뭐 저는 대략 한 50 정도 해서 값을 잡아 줬고요. 거리는 5 크기는 5 정도로 해서 확인 눌렀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림자가 있는 것 효과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최대한 실제감이 들도록 작업을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 들어가 있는 그림자를 나머지 거에 다 넣어 주겠다. 그러면 매번 또 레이어별로 그림자를 다 하나하나 해 주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레이어 스타일 자체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지금 내가 넣어 준 그림자 있죠? 그림자의 투명도는 50 이고 거리는 50 뭐 5 크기는 뭐 5다 이렇게 해준 그 값을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복사를 해 주면 각각의 레이어별로 지금 레이어가 하나 둘 이 레이어 한꺼번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 레이어 스타일을 붙여 줄 수가 있어요. 그럼 한꺼번에 레이어 스타일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음. 나머지 이 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레몬도 내가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 주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은 '아 보이는 게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접을 수 있어요. 접어서 지금 파일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릭한 부분은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 걸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접속하면은 제가 "요거 파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 파일
보내줄 건데 저한테 보내줄 때는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름. 어떻게 적어주냐? 저한테 이제 어, 보내주는 거는 압축해서 제가 마지막에 이름 적으라는 거는 마지막에 알려줄게요. 덮어쓰기 해볼게요. 완성 폴더에 JPG로 이거 했던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덮어 씌우기 해서 음, 덮어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 그림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이미지를 하나 추출해서 복사하고 각각의 배치를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수행하는 게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이틀째에 배우는 건데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거야. 이 정도까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은 마무리를 할게요. 교수님, 저 그리고 질문 하나, 네네. 뭘 눌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레몬을, 레이어를 클릭하고 싶어서 이렇게 레몬 근처를 드래그해 보면, 레몬 레이어가 선택만 되고 자꾸 영역 선택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레몬이 이동이 안 되는데, 뭐가 그러면 잘못됐을까요? 자, 선택 툴 눌렀어요. 네네, 눌렀습니다. 여기 자동 선택을 체크 빼보세요. 자동 선택이 안 보입니다, 제 거에는. 아, 안 아, 보인다고요? 이모티콘으로 돼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동 선택을 빼고 레몬 레이어를 컨트롤 키 누르고 레몬만 클릭. 네, 그러면 이제 레몬 레이어 선택이 됐을 거예요. 선택이 된 건 맞아요? 잠시만요. 레몬, 음, 뭔가 이동은 뭔가 이동은 되는 것 같은데 이동돼. 레몬 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투명 아무것도 없는 뭔가가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변화는 없는데 그 빨간색 그 가이드라인이 보이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내가 화면 공유 좀 해줄 수 있을까?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잠깐만. 내 거 지금 화면 꺼진 거 맞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내가 재상 학생을 호스트로 해줄 테니까 지금 재상 학생이 호스트가 됐어요. 네. 본인 거 줌에서 화면 공유 있거든요. 화면 해볼래요? 공유가 위쪽에 있나요? 아래쪽에 있나요? 아래쪽에. 예. 아, 한번 해보세요. 화면 공유 해보세요. 네, 지금 공유가 된 건가요? 잠깐만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옮겨보세요. 아, 우리 학생은 레이어 마스크가 들어가 있네. 어떻게, 네. 그 레이어에서 까만색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봐요. 네. 레이어 마스크 삭제해보세요. 네, 밑에도 아, 레이어 삭제. 네, 된 네, 건가요? 네, 그리고 레몬 이동해보세요. 이동 잘 됩니다. 네, 밑에 레이어 스타일 한번 넣어보세요. 밑에 FX 눌러서. 요거에서, 네. 네, 그림자. 네, 그럼 팝업이 뜰 거예요. 팝업은 항상 그림자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옆으로 비켜서 그림자, 여기 레몬 보면서. 자, 네, 그림자는 일단 불투명도 한 50 한번 해보고 네, 거리는 한 5 정도, 네, 크기도 한 5 정도 해서 확인 눌러보세요. 네, 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해서 네. 나머지 거는 다 해주면 여기서 또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화면 공유 종료해주고 화면 공유를 종료해주고 내 이름 있죠, 네, 내 이름. 줌 여기, 화면에서 내 이, 이름 오른쪽에 점점점 3개 있거든요. 오른쪽에 점점점점.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해서, 호스트 만들기 네, 됐어요. 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 필요면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파일은 이제
제가 또 이 PSD 파일 자체를 뭔가 레이어드 만들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PSD 파일은 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일에서 다 저장을 해주고, 자, 이건 닫을게요. 자, 여러분들 요것도 작업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 바탕화면에, 자, 두 번째 거를 꺼내 볼 건데, 자, 두 번째 거 일단 꺼내 볼게요. 자, 미니언즈가 있어요. 자, 미니언즈에서 나는 뭘 해줄 거냐면은 안경을 반투명하게 칠을 해줄 건데 안경을 보기 위해서는 확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저는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가지고 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파일을 좀 볼게요. 제가 안경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싶은데 자, 안경 그러면 원형으로 해줄 거예요. 자, 원형으로 드래그해서 했지만 이 지금 영역이 정확히 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지금 그래도 많이 해봐가지고 대략 맞지만 작업을 했는데 맞추는 게 되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맞는다. 이제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는 형태 변형을 했지만 이 선택 영역도 변형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선택이란 메뉴에 있겠죠. 선택에 보면 여기에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봤던 거는요, 그 개체를 변형해 주는 거고, 이제 개체 자체, 트랜스폼이라고 해가지고, 개체를 변형해 주는 거고, 지금 해주는 거는 선택 영역에 대해서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역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돼 있겠죠. 영역 선택된 게 없으면 비활성화되어 있겠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만 더 확장을 해주고 싶다. 명령을 변형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선택에 선택 영역 변형을 눌러가지고 내가 영역을 조금 수정할 수가 있어요. 뭐 확대하거나 영역만 축소하거나 이동하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 되면 이런 거는 엔터 누르거나 상단 부분에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자, 저는 이 부분에 색을 좀 칠하고 싶은데 반투명하게 좀 칠을 해주고 싶다. 그게 어떤 거냐면 편집에 보면 여기 보면은 Shift F5라 되어 있는데 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칠을 할 건데 뭘로 칠을 할 거냐? 나는 뭐 정경색으로 칠하겠다, 배경색으로 칠하겠다, 어떤 색상을 넣겠다. 저는 레드 컬러로 할 거라서 색상을 한번 골라볼 거고요. 레드 컬러로 컬러를 골라줄 거예요. 자, 확인. 그러면 이 색을 다 칠해줄 건데 나는 불투명도를 한 50%만 칠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불투명도를 5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내가 선택한 그 레드 컬러를 50%만큼만 확인 눌러주면은 반투명하게 칠이 되겠죠. 하나 더 한번 더 해보세요. 자, 여기 옆에도 선택을 해서 선택된 부분이 잘 됐으면 되는데 이게 크기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선택에 자, 선택 영역 변형 눌러서 영역 변형된 거를 내가 조금만 보정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뭐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자, 됐으면 엔터 눌러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칠 할 거예요. 칠. 칠은 뭐냐면 내가 색상 골랐던 게 아까 여기 있던 이 컬러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컬러로 해서 50%만 채워보겠다. 그럼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자, 선택된 부분은 바탕 클릭하면은 바로 해지가 돼요. 자, 돋보기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0% 놓고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나는 좀 특수하게 좀 붙여 넣을 거라 가지고 이 레이어가 내가 뭐 더블 클릭했나 보네. 요거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2-3 눌러서 저는 뭐를 해주고 싶냐면 이 사각형 안에 특수하게 붙여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니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선택을 사각형을 먼저 해줄 거예요. 사각형 툴로 자, 드래그 먼저 했어요.
자, 드래그 해주고 옆으로 이동할게요. 스페이스만 눌러서. 여기 영역 추가니까 영역 추가는 Shift 키 눌러도 되고 요거 눌러도 돼요. 영역 추가를 좀 이왕이면 정교하게 해주세요. 화면을 확대해서. 자, 여기다가 다시 돋보기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 자, 전체를 복사할 거거든요. 자,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이게 어디냐면은 모두 선택 컨트롤 A 눌러서 선택했어요. 자, 이거를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요 안쪽에 특수하게 붙여넣을 건데 뭐가 있냐면은 편집에 보면은 특수 붙여넣기가 있어. 그냥 컨트롤 V가 아니고요. 특수 붙여넣기 뭐가 있냐면은 나는 안쪽에 붙여 넣을 거예요. 지금 이 미니언즈 복사한 거를 안쪽에 붙여 넣기 했더니 뭐가 됐냐면요. 요건 잠깐 최소화하고 아까 우리 학생이 했었던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 적용이 돼가지고 이 지금 내가 점선으로 한쪽 안에 얘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쪽에 그 영역 안쪽에 이거 레이어 마스크 나중에 할 건데 이건 지금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특수한 붙여넣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 미니언즈 이미지를 안쪽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요거 말고도 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살짝 그림자를 좀 넣어주겠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냥 그림자가 아니고 나는 안쪽 그림자인 내부 그림자를 넣어주겠다. 그러면 내부 그림자를 클릭을 해주면 내부 그림자에 대해서 음, 내부 그림자가 이 영역에만 안 나오나? 자, 이건 취소할게요. 이 부분이 뚫려져 있으면 내부 그림자가 들어가지는데 이게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 그림자가 이 전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작업한 거는 특수 붙여넣기라고 해가지고 특수하게 붙여넣고요. 자, 이거 말고 다시 아까 거 파일 볼게요. 아까 우리 파일.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돌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이 영역 있죠, 영역. 영역만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영역만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자, 선택 툴로 작업을 해주고요. 자, 이 영역만 가져갈 건데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영역만큼만 옮겨와 볼게요. 그럼 나는 이 영역만큼만 얘를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 부분을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면은 얘는 딱 그만큼만 잘려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뭘 해줄 수가 있냐면은 안쪽에 그림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내부 그림자. 그러면 항상 이런 효과는 이렇게 비켜서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 아까 왜 효과가 안 들어갔나 했더니 이 거리랑 크기가 안 나와서 그랬네. 자, 그래서 저는 투명도를 한 75% 정도로 해주고 거리를 일단 기본값인 5, 그다음에 크기도 5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데 그림자가 너무 진하니까 투명도를 약간 연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렀더니 자, 이거는요. 내가 여기서 이 영역만큼만 복사해온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단독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자, 요거 말고 다시 돌려볼게요. 히스토리에서 아까 제가 여기 선택을 했죠. 이 상태로 컨트롤 D 누르고 컨트롤 D는 영역 해제. 자,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특수 붙여넣기 안쪽에 붙여넣기 해주고 아까처럼 내부 그림자가
기본 값이었는데 아까 그대로 해줬더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안쪽에서 같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했었던 그 부분만 붙여넣기 한 거하고 안쪽에 붙여넣기는 달라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저장하지 않아도 되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치해서 자, 요거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 자, 완성 폴더에 오늘은 저장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2-3번 세 번째 거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요 파일 닫고요. 이거는 뭐, 원본 저장할 사람 저장하고요. 저는 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요거 볼게요. 2-3-1번. 자,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뭐를 해주고 싶냐. 최종 결과는 해주고 싶은 게, 네, 이게 저번 학기 했던 건데, 제가 지금 해주고 싶은 건 요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캐릭터를 골라서 복제를 했거든요. 근데 복제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경계의 테두리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면 뭐 얘를 선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복제할 수 있는 거고요. 경계 선택을 해주고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면 경계가 지금 아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별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선택을 정교하게 하는 걸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배우면서 해야 될 게 뭐냐. 지금은 두리뭉실하게 뭐 네모, 영역 추가해가지고 요 정도. 아니면은 원형. 그죠? 근데 아까 보면 그 꽃이 이미지를 정교하게 선택을 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어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선택을 하되 나는 선택을 대충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복사를 해주면은 이 경계 부분이 많이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선택을 올가미 툴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올가미 도구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올가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맨 처음과 끝이 만나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자, 영역 해지는요. 영역 해지는 항상 요거 활용을 많이 하는데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지를 해줘요. 자, 컨트롤 D. 자, 물론 지금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Shift 키 누르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컨트롤 D.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올가미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펜 마우스가 아니고 일반 마우스라도 이 정도는 해줄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상태로 먼저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눌러볼게요. 레이어가 분리가 됐죠? 그렇지만 레이어 분리했더니 경계면이 이렇게 선명해요. 그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다시. 자, 요거 삭제하고요. 자, 배경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올가미 툴로 선택을 일단 러프하게 한번 해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공간을 내가 왜 띄웠냐. 경계면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려고요. 자, 선택된 영역을 이제 수정해주고 싶어서 선택의 영역 수정해주는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느냐. 패더라는 이제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포토샵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주는 거고요. 그 왜 그 새 그 솜털 있죠? 솜털의 경계면이 되게 보송보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의 경계면 눌러볼게요. 패더. 그러면 이 패더의 값을 많이 줄수록 경계면이 되게 부드럽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패더 반경을 너무 많이 주면 여기 침범이 되니까 이게 너무 경계면이 너무 부드럽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한 10 정도? 10 정도 줬어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면요. 이 경계면이 조금 더 완화될 거예요. 해볼게요. 확인했더니 경계면이 좀 더 부드럽게 됐죠. 이렇게. 자,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눌렀더니 지금 레이어가 분리가 되는데 이 경계면 보이나요? 경계면이 부드럽게 처리된 거. 자, 경계면이 부드럽게 처리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요게 이렇게 걸려지면 이게 티가 나겠지만 요거 좀 피해서 이렇게 보면은 티가 많이 안 나는 부분에. 그래서 내가 잡은 영역이 여기 너무 가까이 안 닿고 조금 공간에 떨어져 있으면 헤더값 한 20 정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가 지금 여기 조명은 가렸지만 티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밑에다 해도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레이어 복제할 수가 있죠. 복제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제해서 갖고 왔고요. 다 같은 방향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캐릭터는 컨트롤 T 눌러주면은 형태 변형인데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가로로 뒤집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뒤집기로 해서 형태를 좌우 반전을 한번 해볼게요. 다 됐으면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요거는요, 내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파일을 보고 최대한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출을 해주고 싶은데 이걸 언제 다 따요? 추출을.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는 게 불편하고. 근데 봤더니 경계 부분이 여기 좀 대략 모호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판단하에 내가 했던 것처럼 올가미 툴을 씌워가지고 경계면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복사해서 이동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요거 뭐 이 캐릭터가 뭐 위에 오든 뭐 어디에 오든 중요한 건 뭐냐? 이 화면에서 최대한 합성한 느낌이 안 들어야 돼. 경계면이 이렇게 막 어, 티가 나면 안 돼요. 그것만 피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 자유롭게 해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2-4까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도가 굉장히 빠른 거고요. 진도도 되게 많이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PSD 화일 저장 안 하고 넘어갈게요. 뭐 저건 간단한 거니까. 자, 이제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 완성 폴더에 지금 작업을 한 게 4개요, 4개. 자, 저한테 내일 제출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게 1시 반에 종료될 거예요. 그러면 잠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이 요거 실습하는 시간이거든요. 실습이 일찍 끝난 사람들은 뭐 빨리 종료를 하는 거고 하다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어차피 시간은 우리가 10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4, 50분 더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한번 해보고요. 도저히 안 되면 할 수 있는 만큼만까지 해주고 다 일찍 끝났다. 나는 금방 다 끝났다 하는 사람은 더 안 해줘도 돼요. 자, 다 이해가 된 사람들은 요 작업을 결과물을 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자, 4개 작업한 거 있죠? 4개를 압축을 할게요. 압축. 자, 압축을 해서 자, 압축을 했으면, 자, 요거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그리고 언더바, 여러분 학과. 만약에 뭐 시각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시각 디자인, 아니면 CD. 자, 언더바 학번.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언더바. 오늘 날짜는 2번째 날이죠. 그럼 02번으로 해주면 돼요. 02번. 자, 요거는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내일은 03번이 될 거고, 다음 주는 월요일 날 공휴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이 없고
뭐 화요일 날은 04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내일 내가 출석 부를 때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그 채팅방에다가 요 파일을 전송을 해주세요. 음. 혹시 불가피하게 전송하는 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카톡 말고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이메일. 이메일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 그 보여지는 그 공지사항에 제 이메일 주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출해 주면 되고요. 이메일 제출할 때도 제목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메일 제출할 때 이메일 제출은 근데 웬만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세요. 제목은 여러분 지금 요거 한 거 있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 과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밖에 없으니까 제목에는 이게 무슨 과제인 줄 알아야 되니까 포토샵이라고 써주세요. 내용은 안 적어도 되고 뭐 특별히 해줄 이야기가 있으면 뭐 따라하는 게 힘들어요. 뭐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혹시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주고요. 뭐 지금 프로그램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내용을 적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첨부 파일이에요.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을 꼭 첨부 파일로 해주세요. 내가 이거 파일을 그냥 이거를 메일에 이렇게 저기 뭐야 첨부 파일을 자 이렇게 첨부 파일은 꼭 일단 오늘은 지 파일. 제목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과제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제목만 여러분들 PS라고 적어주고요. 만약에 이메일 제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줌 접속해서 내가 출석 부를 때는 그냥 줌 채팅방에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음, 과제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날짜별로 여러분들 거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제 폴더, 요거는 이제 학교에 여러분들 그 평가하는 거에 보면은 그 평가에 보면은 여러분들 과제 1, 과제 2, 뭐 퀴즈 1,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내가 이거 여러분 근거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해주고요. 과제는 내일은 2023 12 29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제출한 거를 저장을 해서 제가 관리를 할 거고 이런 것들에서 내가 부분적으로 모아서 제출해 주세요. 그게 이제 기말 과제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실습하는 것만 잘 해주면 기말 과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제 제출하거나 이런 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오늘 한 거 많이 어려웠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 오늘 이해도 있죠? 이해도. 이해도. 예를 들어서 이해도를 내가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거 이해도 70%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줄래요? 자, 지금 쫙 적어주세요. 오늘 한 거 이해도가 얼만큼 됐는지 좀 파악 좀 해보게요. 연준이는 뭐 잘 디자인과니까 100%일 거고. 자, 나머지 처음 한 학생들은 뭐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대략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는지 좀 보게. 네, 50% 이상만 되면 잘한 거고요. 네, 50%, 60%, 30% 어려웠구나. 그리고 어려웠던 학생들은 지금 녹화된 거를 다시 잘 봐주세요. 네, 교수님 혹시 오늘 한 내용이 네. 그 업로드해 주신 PDF 파일에 다 있는 거? PDF 파일은
PDF 파일 볼까요? 내가 한 거는 거기서 좀 더, 플러스해서 아까 지금 뭐 그 꽃이 이미지에 뭐 그림자 넣고 한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더 한 건데 그건 녹화된 거 올려놓을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대략적인 건 다 있어요. PDF 파일에. 지금 보면은 이거 하는 방법 선택해가지고 이동하고 여기까지 나와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더 이상한 거는 영상을 참고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PDF 파일에 다 있어요. 이것도 해서 이거 옮겨오고 전부 다 있죠. PDF 파일에 있고 이것도 다 있어. 이것도 선택해가지고 여기서는 패더값 5인데 나는 10 줬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5, 10, 15 한번 다 해보세요. 여기까지 한 게 있으니까 PDF 파일 확인해 보세요. 내일은 이제 음, 폴리곤 라소툴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했고, 여러분들 요거는 이메일 보낼 때 해주는 거고, 웬만하면은 줌 채팅방으로 보내주면 돼요. 요거 압축해가지고. 자, 마무리하고, 영상 올려줄게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